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농구공 소녀입니다. 한 소녀가 세상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 소녀가 9살 되던 해인 2005년에 중국 언론과 세계 언론에 알려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중국 운남성에 살았던 첸 홍엔이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별명은 농구공 소녀인데 농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진처럼 두 다리가 없어 농구공을 발 삼아 이동하고 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농구공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애처로운 이 소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중국에서도 벽촌에 속하는 윈난성 류량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것은 그녀가 4살이 되던 2000년 10월 21일 시골 마을에서 2명의 친구들과 함께 밭에 있는 어른들을 돕겠다며 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구불구불한 시골 도로를 건너던 그 소녀는 길모퉁이에서 달려오는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몸이 차 바퀴에 휩쓸려 들어가 가까스로 그녀의 목숨은 건졌으나 골반 이하의 양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소녀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휠체어는 상상도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몸을 땅바닥에 오래 끌고 다니다 보니 항상 쉽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할아버지는 낡은 농구공을 오려서 그녀의 몸 하체에 대고 양손으로 짚고 다닐 수 있도록 나무 손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춤거리며 다니게 되면서 주위에서 그녀를 농구공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700m가량 떨어진 학교를 갈 때에도 농구공을 신고 두 팔로 나무 손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농구공은 그녀가 균형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무로 만든 손잡이로 그의 상반신 전체를 지탱해 걷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딸이 초등학교를 등교하던 첫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와 에워싸고 구경삼아 이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섭냐는 엄마 물음에 당당하게도 무섭지 않다며 공부만 하겠다고 공부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부모들이 더욱 놀라워했던 것은 그런 몸으로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육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해야 했고,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정 형편도 어려워 어둡고 습한 흙벽돌 집에서 살았고 부모의 벌이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양잡 농사로 1년에 5,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90만원 정도를 벌었고 아버지는 대도시에 나가 일용 잡부로 일했는데 1년에 벌어오는 돈은 고작 2, 3천 위안, 우리 돈으로 50만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지출은 늘어났고 힘겨운 가정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비처럼 다가온 것은 2005년 1월 14일 9살 되던 해 이 소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중국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많은 후원이 들어왔고 그녀의 9번째 생일을 앞두고 베이징에 있는 재활연구센터로부터 맞춤형 의족을 선물 받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고 케이크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그 오족은 가장 특별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뒤 중국의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인 장홍우 감독에게 발탁되어 수영선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장 감독은 처음에 그녀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장애 정도가 너무 심각했고 특히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수영선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가 없어 방향을 조절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에서 떠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수영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약점을 두 팔의 힘으로 극복했고 매일 2000m씩 수영 연습을 하고 재활훈련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 드디어 그녀는 2008년 윈난성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쓴 데 이어 2009년엔 18세 이하 전국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땄고 2010년엔 전국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3개 2011년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여자 평영 100m에서 3등을 기록하면서 그녀의 꿈은 이제 올림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1년 장애인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기 직전에 어릴 때 농구공으로 발을 만들어 주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 마음이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녀는 언론의 눈을 피해 고향에 돌아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피나는 수영 연습을 시작했고 2014년 9월 윈난성 지방 장애인 체육대회 여자 평영 100m 결승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도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이루어낸 그녀의 미소가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크리스티안 바너드는 말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형태만 다를 뿐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며 주저앉는다면 그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결국 불행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 감사할 때 고난을 극복할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처방약이 되는 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해피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